그 PPT나 따로 이런 거를 준비한 건 없는데 일단은 일반적인 그 전체적인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 관련된 지금 1학년과 2학년이 섞여 있기 때문에 1학년 친구들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도 몰라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짝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제가 3월부터 어떤 식으로 수업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학교 입시 크게 두 갈래죠. 대학교를 가는 입시 제도가 우리는 뭐랑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 대학교를 수능 한방 뭐예요? 정시. 그리고 정시랑 딱 정반대 과정 중심, 수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결과 중심과 과정 중심인데 이 과정 중심을 채워가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수시는요 크게 전형이 세 갈래로 갈려요. 쓸 수 있는 게 세밀하게 더 얘기하면 되게 많겠지만 일단 딱 크게 세 갈래로 갈리는데 그 세 갈래 알고 있을까요? 무슨 전형, 무슨 전형, 무슨 전형. 고2 친구들은 대답이 나와야 돼. 교과, 교과, 학생부, 학교, 그치? 논술. 그래서 대답이 나오네요. 이거를 지금 모르는 멍하는 고2들은 안 돼. 이제 알아야 돼요. 크게 세 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 줄여서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 그리고 논술 전형 세 가지가 있죠. 각각마다 수시 제도마다 학교에서 원하는 대학교 이제 내신 커트라인들이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 다른 말 이름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학교장 추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니까 상위권 안에 들어가야지. 예를 들면 여기 지역에 있는 대부분 학교들이 전교생 200에서 300명 사이. 근데 최소한 상위 10%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넉넉 잡아서 전교 20등. 정말 그 넉넉 잡은 거고 최소한 10등 안에는 들어가야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 아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준은 전교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에서 한 10등 정도 안에는 들으면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교에서 적당히 추천서도 써주고 그거 가지고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롯이 내신이 좋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작년 아직은 현재 지금 한창 이제 끝 막바지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수학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한 입시 결과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학생부 한양대 정도를 이 학교장 추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내신이 이 안산 지역 한 1.3등급 한 이제 그 정도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교 등수에 진짜 상위권이 돼야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으니 이거는 극소수로 몇 명밖에 해당이 안 돼요. 중학교 내신도 해봐서 알겠지만 이 예비고일들도 아직 고등학교 내신이 없지만 얼마나 높은 점수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느슨하죠. 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7까지. 대신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지노선이고요. 이거보다 당연히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2.7이라는 건 대부분의 점수가 다 1등급, 2등급 있고 거기서 한 3등급 한 개가 아쉽게 섞여 있는 딱 요 정도여야 돼요. 근데 이게 1, 2, 3학년 종합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1학년 성적이 안 좋았을 때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복구가 이제 1학년 성적이 한 6등급 이하다. 빨리 정시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1학년 성적이 한 4등급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래도 희석이 가능해요. 왜 희석이 가능한지는 내가 나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하라던가 하는 그런 몇몇 과목들은 수학 점수도 그렇지만 교과 단위 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로 A, B, C 등급 찍히는 과목들은 알아서 등급 점수가 그냥 1등급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냥 점수를 상위 4%만 1등급 받는 거에 비해서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가 훨씬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 1학년 내신보다 2, 3학년 내신이 또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올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정도가 마지노선 커트로 들어갈 거고 논술 전형은 한 보통 이제 3점 후반대까지도 그래도 서류는 합격하더라고요. 4점은 못 봤는데 그래도 3점 후반대까지 들어오면 적어도 서류는 합격하는 한 그런 정도다 하고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점수가 결국에는 다른 거, 비교과,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특기 사항이나 활동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돌고 돌아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그냥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우리 최종적으로 수시 몇 장 쓸 수 있어요? 수시 기회 6장이고 정시 몇 장 쓸 수 있어요? 정시 3장 쓸 수 있어요. 가끔 이제 1학년 때 내신 말아먹었던
지금 딱 요 겨울방학 시즌 시점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나는 정시 파이터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공부하는 사람 못 봤어. 그냥 당장 내신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래서 정시 파이터니 뭐니 할 수는 있지만 영어랑 국어는 그럴 수 있어. 내신 영어랑 내신 국어는 확실히 수능 수학이랑은 그 걔네 내신 영어 국어랑 수능 영어 국어는 달라. 근데 수능에서의 수학과 내신에서의 수학은 별로 차이 없는 걸 이미 좀 공부해본 친구들은 알 거야. 다른 과목은 그렇다 치지만 정말 수학만큼은 내신과 수능의 내용과 시험 범위가 완전 똑같죠. 약간의 문제의 디테일이나 스타일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부러 요즘 추세가 점점 내신이 수능 문제를 따라가고 있지. 자꾸 이걸 너무 구별화시키면 학교에서 내신 1등급 맞으면 뭐해? 어차피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요새 여기 이 안산 지역들도 내신 문제를 수능 문제 많이 참고해서 수능 말고도 고3, 모의고사 평가원을 참고해서 점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별개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얘기한 2학년 올라가는데 1학년 성적이 안 좋아서 나는 어차피 수시 6장 못 쓰니까 정시 파이터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조차도 지금 이 내신, 수학 내신 같은 경우는 꼼꼼히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해봤지만 단원별로 한창 막 양치기 막 이렇게 연립방정식 엄청 열심히 계산한 친구들이랑 연립방정식 그냥 대충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만 이해만 하고 넘어온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이해도와 문제 푸는 속도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미 내신을 말아먹었어서 최종적으로 나는 수능 공부를 할 거다 라고 해도 내신 준비는 철저히 수학만큼은 해주셔야 된다고요. 왜냐면 수능이 수원수투 미적이 전범이라면 수원수투 아니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학통 기하가 전체 전범위를 보는 거라면 내신은 수원을 4번으로 수투를 4번으로 조각조각 잘라서 보는 거잖아요. 중간기말만 따지면 뭐 2번인데 공산고나 이런 특수학교들은 4번을 나눠서 이제 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을 별개화시키면서 따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결국엔 수학이 다른 과목보다도 그냥 연결되는 연결성이 있으니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무조건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철저하게 공부를 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역 안산 지역의 입시 상황을 보아하니 우리는 정시보다는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 그래서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지금 1학년 때 내신이 아까 얘기했듯이 6등급 밖으로 나간 거 그건 이제 빨리 정시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이제 지금 2학년부터더라도 철저히 내신을 좀 챙겨서 등급 평점을 올려서 뭐 논술이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라도 좀 지원하려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거 말고도 다른 얘기를 한참 하고 싶지만 그냥 수시 정시에 대한 큰 맥락과 그런 정도만 얘기한다면 일단 선생님 수업은요. 이제 방학 때 고1 기준으로 월, 수, 금, 3월부터 진행되는 수업이 6시부터 8시에 칠판에 같이 그리고 8시부터 9시에 클리닉인데요. 9시 끝나진 않고요. 그날 이제 또 할 일 다 못하고 뭐가 남은 밀린 것들이 있으면 학원 문 닫는 10시까지 수업이 종료되는 법적으로 제한된 딱 10시까지는 쭉 할 겁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예비 고1, 중3 같이 여기 해봤던 친구들 여기 지금 쪼르륵 앉아있는데 늘 똑같아요. 우리 원래 수업 7시 반인데 7시 반에 끝나고 간 적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아서 뭔가를 하는구나 하고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 구성은 교재는 맨날 프린트 주룩주룩 준 것처럼 자체 교재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지역 내신이 점점 수능 문제,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인근 내신 다 이렇게 여러 학교들 작년 거, 재작년 거 기출 풀 거고요. 똑같이 모의고사랑 여러 수능 EBS 자료를 편집해서 자체 프린트로 수업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2시간은 같이 그리고 8시 이후부터는 조교쌤과 같이 클리닉. 다만 차이가 있는데 수요일은 이 8시 이후에도 조교쌤도 하지만 나도 같이 클리닉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월, 수, 금 중에 수요일 클리닉 시간에는 선생님도 같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나머지 부족한 공백을 좀 메꿀 거고 또 9시 이후에도 이게 시간 수요일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녁이 좀 여유가 있어서 만약에 아예 좀 비어있는 공백이나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1대1 개념 설명 뭐 그런 정도로 수업할 겁니다. 지금 방학 기간에 같이 나랑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내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 알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구나 예상을 할 거고요. 고2가 조금 다른데요. 선생님 반 같은 경우는 고2는 월, 금, 일 수업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금요일은
클리닉 시간에는 뭘 하느냐? 기본적으로 숙제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추가되는 분량을 푸는 것 기본이고 그날 매일매일 일일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일일 테스트 지금도 우리 지금 내가 맨날 수원 수투 하는 친구들 짜잘짜잘하게 문제 주는 거 풀고 오답 노트 하고 지금 검사 받고 있죠? 똑같이 그게 루틴으로 진행될 건데요. 방학 기간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방학 때는 그냥 일일 테스트 풀고 오답 노트 하고 검사 받고였는데 시험 기간 때는 틀린 거 모아서 재시험, 재재시험, 재재재시험 이제 누적이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이요. 선생님은 이제 2학년 수업은 혼자 진행 안 해요. 나는 월요일, 금요일에 내신 위주로,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수능 위주로 고3 이제 내 친구 선생님 오늘 이제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재우쌤이 이제 일요일 날 하루 수업해 주실 거예요. 지금 이미 수능 수원 수투 일요일 날 고3 수업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거 이제 3월 달부터는 고3이랑 분리를 해서 일요일 날 1시부터 3시에 재우쌤이랑 같이 칠판에 판서 수업이고요. 3시 이후부터가 클리닉인데요. 이후부터 뭐가 없어요. 왜 없을까? 일주일 동안 밀린 거 다 끝내야 집에 갑니다. 없어요. 그래서 막 4시에 집에 가야 돼요. 응 아니야? 이렇게 다 하고서는 그날 일주일의 루틴이 끝날 겁니다. 그래서 2학년인 만큼 더더욱이 할 일 다음 주로 절대 미루지 않게 이번 주에 할 일은 이번 주에 하자. 약간 이렇게 철저하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학 기간에 하던 거 똑같습니다. 내일 수업 들으면 본인이 들은 내용 개념 정리 한쪽, 그리고 일일 테스트, 그리고 일일 답안 추가되는 개념이 일일 테스트의 시험, 재시험, 재재시험.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어머님들도 오셔서 약간의 그런 다른 걸 얘기 말씀을 또 드리면 선생님 이미 작년에 나랑 같이 1년 동안 한 친구들은 선생님 보통 매주 아니면 한 격주 정도로 어머니들한테 카톡 보내는 거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죠? 굉장히 장문의 카톡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어떠했고 얼마나 졸았고 숙제는 얼마나 했고 이렇게 장문의 이제 카톡을 보내는데 특히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시험 점수를 매번마다 일일 테스트를 보냈었어요. 근데 점수를 막 자꾸 보냈더니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배웠는데 왜 반타작?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배워서 다 맞았으면 우리 영재로 이제 서울대 가고 이제 카이스트 가고 이제 하버드 갔겠죠. 근데 이제 모르니까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그 점수에 너무 연연하게 돼서 이제 나만 약간 알고 있는 점수로 좀 그렇게 되지만 대신에 조금 심각한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따로 상담 전화를 하고요. 또 너무 잘하는 경우는 자랑스럽게 또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따로 그 시험 점수에 대해서 몇 점이다, 몇 개 중 몇 개 맞았다 이렇게는 통보를 하지는 않는 장점. 대신에 그래서 매주마다 혹은 격주마다 지금 우리 이러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거 배웠고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어요 라는 정도의 안내 문자가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업 일정이 내가 수업의 목표 자체가요 1등급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둘 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인데 그러니까 1등급이 목표니까 한 현재 시점에서 1, 2등급이면 당연히 좋고요. 한 3등급 정도 안에는 들어왔어야 요걸 수업을 듣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차이가 많이 나면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 들을 수는 있는데 약간 그냥 멍 때리면서 앉아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특히 요 2학년 시간대 이 수능 수업은 진짜 1도 모르겠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수업의 권장은 3등급 이내의 친구들이 내신 이 안산 지역에서 1등급을 맞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지금 내신이니까 3월 달부터 4월 달 우리 아까 전에 내신을 잘 맞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나는 반마다 그 선생님들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학기 중에 그 다음 선행 진도는 고등부는 아예 안 나갑니다. 아예 안 나가고요. 오롯이 내신에만 집중해서 3월, 4월은 중간고사 대비. 그리고 5월이 잠깐 빨리 기말 복습하면서 5월부터 정확하게 딱 7월 초까지가 기말고사 대비. 그리고 방학, 여름방학 또 특강 시작하면 그때 우리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이때 수투라던가 미적분이라던가 수하라던가 또 필요한 내용들 또 그때 바짝 복습하겠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요. 방학 때가 진도를 뽑는 시기, 학기 중에는 진도를 복습하는 시기. 약간 이렇게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랑 국어는 학교를 가서 부교재가 뭐가 될지 아니면 학교에서 부교재 말고도 모의고사 지문이라던가 추가로 되는 분량, 추가 프린트가 뭘지 몰라.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미 시험범위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왜 안 하는 거야? 시험범위가 이미 다 나왔는데 중간고사 시험범위 정해졌잖아.
고1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많이 나가면 방정식까지 방부등식 3차 방정식까지 나가겠죠. 고2 같은 경우는 그래프 더 나가면 삼각함수 활용까지 나가겠죠. 이미 범위가 정해졌으니 본인 학교가 동상고처럼 수원 수투를 동시에 나가는 특이한 학교가 아닌 이상 그것만 미리 좀 다른 변수를 두고요. 그 이외의 학교들은 빨리빨리 미리 대비하면서 지금은 진도 복습 그리고 본격적으로 같은 내용을 무한 내신 복습할 거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작년에 했던 친구들은 큰 루틴이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다만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살짝 더 어렵게 나갈 거라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이어서 이제 또 승열 쌤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한 번씩 끊기더라고요. 다시 할게요. 아직 안 됐습니다. 켜지고. 네, 해보세요. 예, 됐습니다. 아무데나 용도를 처음 해봐가지고 아예 건 그대로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설명이 들어올 줄 몰라가지고 좀 옷이 되게 프리하긴 한데 그래서 좀 민망스럽습니다. 슬리퍼도 신고 왔는데 분필도 묻어야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앞에 예지쌤께서 뭐 내신 혹은 수능에 대해 설명을 하셔가지고 저는 제 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얼굴이 나와서 애들이 놀릴 것 같아가지고 웃고 해주고 있긴 한데 약간 멋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저는 그 밑에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예지쌤이 말씀하신 거랑 동일한데 일단 6시부터 8시까지는 고1 수업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는 고2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클리닉도 마찬가지로 8시부터 9시는 고1 아이들이 클리닉을 하고요. 그리고 6시부터 7시는 고2 친구들이 클리닉을 합니다. 저는 제 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마찬가지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수업을 할 거고, 근데 등급대가 예지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수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수업을 바로 하진 않고요.
한 3, 4등급 대 아이들 혹은 5등급까지도 제 수업을 들으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일단 강의 커리큘럼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내신 기간이 보통 한 7, 8주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첫 4주 동안은 1회독 커리큘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3주 동안 2회독 커리큘럼을 하도록 합니다. 1회독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유형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안산지역 내신 문제 자체가 한 20문제, 뭐 고1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온 경우도 있고 고2는 좀 덜 나온 경우도 있는데 한 20문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굉장히 좀 쉽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쉽게 나오고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나오고 뭐 학교에 따라서 한 문제만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뭐 존재하곤 합니다. 그리고 안산 지역은 뭐 다른 여타 학교들은 뭐 부교재를 쓰는 학교도 많고요. 뭐 프린트에서 내는 학교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거. 그래서 일단 1회독 교재는 저는 유형을 기본적으로 다루는 교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3, 4등급 때 아이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기본적인 유형을 명확하게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1회독 때는 유형서를 쓰고요. 2회독 때는 실제로 여기 안산 지역 기출 문제를 다루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왜? 아, 내기분. 제가 줄임말을 좀 좋아해가지고 ESI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어로서 약간 모든 유형 요소를 하는 거고 내기분은 내신 기출 분석이에요. 내기분. 유치한 경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1회독 커리큘럼 교재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일단 이런 식으로 유형이 담겨져 있거든요. 유형이 담겨져 있는데 수업 진행 방식은 보통 제가 방학 때 수업을 할 때는 선행을 나가다 보니까 문제를 보통 푸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수업 듣는 친구들도 알겠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1회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유형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대표 문제를 풀어주고 옆에 문제 수가 더 있거든요. 그걸 이제 학생들이 직접 푸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같이 보완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1회독 이렇게 유형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한 이후에는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는 이제 워크북이 있는데 이게 뭔가 옆에가 좀 기네요. 워크북이 총 2가지로 나가요. 2가지로 나간 1회 복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항들을 한 번 더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2회독 같은 경우에는 2회 복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웠던 유형을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그거에 대한 유사 문항들을 푸는 숙제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사실 제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해야 돼서 말이 빠른 점은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2회독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기분이에요. 내기분. 내신 기출 분석이 되는데 실제로 뭐 평양고등학교 기출 문제를 한번 대표적인 문제를 풀어보고 그거에 대한 유형 코멘트를 적어놓고 그걸 토대로 아이들이 푸는 시간도 갖도록 하는 게 일단 2회독 교재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회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1회독은 숙제가 아이들한테 좀 일관된 숙제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교환에서 그 유형에 대해서 다룬 거를 아이들이 일관적으로 좀 비슷한 문제를 풀도록 하는데 2회독 숙제 같은 경우는 좀 형태를 좀 다르게 나가요. 예를 들면 1회독에서 명확하게 커버가 안 된 친구들도 있곤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 1회독에서 배웠던 걸 좀 더 완벽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형을 완벽하게 빠삭하게 이해해서 내신 시험을 봤을 때 적어도 앞에 있는 시험 문제 15문제 정도 맞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또 2회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안산 지역은 특히 그게 좀 많은데 학교별로 부교재 내지 프린트가 좀 많아요. 가령 경항고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안산고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라는 문제집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다른 학교들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가지고 2회독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프린트 내지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를 베이스로 그거 중점적으로 좀 개인 맞춤형으로 숙제가 나갑니다. 이제 2회독 가지고 숙제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를 보는데 주간 테스트는 저는 이제 실제 여기 안산 지역 내신 기출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줘가지고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누적 오답 문항도 매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있는데 일단 테스트 자체가 50분 시간도 재가지고 학교 시험 그대로 출제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확실한 실전 감각을 함양시키는데 좀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주 3회 클리닉인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똑같은데 이제 제 조교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이제 숙제 검사하고 오답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강좌 개강 시간표는 아까 이제 예지쌤과 똑같습니다. 똑같아가지고 이제 3월 초부터 월수금 강의 시작되도록 하고 이제 아까 이제 고2 친구들과 다르게 고2 친구들이 예지쌤 수업 듣는 경우는 이제 월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 수업은 월수금 나오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사실 그 제가 갑자기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지금 약간 몰골도 별로 안 좋긴 한데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제가 그래도 안산 지역에서 강의를 한 지 3년 가량 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각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지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물어보면 좋을 것 같고 기출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나머지 여러분들도 나한테 말하면은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그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저는 이렇게까지 그냥 강의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은 사람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숙제가 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성 TMS 학원 원장 과학과 강사 김기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수학 선생님 두 분이 수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일 수 있는데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려고요. 원론적인 거. 그러니까 내신 또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내신의 중심을 맞춰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학생들이고 소중한 부모님들인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 기준에서는 제가 자식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보통 아빠가 얘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워싱턴 어빈 같은 이제 선지자라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방금 보였듯이 제가 작년 11월 26일부터 인성 TMS 학원의 원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겨울 방학에 학생들에게도 좀 미안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좀 죄송한 게 제가 원래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 수업을 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겨울 방학을 지내오면서 이렇게 수업을 모든 곳에서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인성 중심을 맞추고 있긴 한데 여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3월부터는 제가 매일 학원에 항상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이나 내가 도와줘야 될 점 항상 도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서울대 자연대를 학부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생지를 다 이제 공부하는 데를 자연과학 학부라고 하는데 학부제로 1, 2학년 때 문화생지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3학년부터 생명과학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제, 제가 원론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오늘 주제는 내신 수능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관심과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제가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라고 하면 내가 어떤 과목에 어떤 영역을 얼만큼 어려워하고 뭘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수준 높은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학생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일단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돼야지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환아 혹시 내가 하나 물어봐도 되니? 너는 인생의 목표가 뭐니? 인생 목표요? 응. 후회 없이 죽기. 죽는 게 목표야? 이런. 근데 후회 없이 죽기? 좋은데? 무슨 뜻이냐면 왜 어떤 학생한테 언젠가 목표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건축학과를 간 학생인데 그 학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싶다. 시그니처 지도를 만들어 놓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건축학자로서 한 30년 후에 60대, 70대가 됐을 때 나 이렇게 살았다. 스스로 이제 격려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그 학생은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10대 후반의 학생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심지어는 대학교에 입학한 전공을 결정한 학생들도 사실 목표가 구현된 거 아닙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괜찮아.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요거 좀 멋있어. 아니 그게 목표가 되면 되는 거야.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유를 얘기할게요. 목표가 있으면요 동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동기라는 학습 동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시험 기간인데 되게 힘들어. 몸도 힘들고 뭐 잘 안 돼. 그때 좀 멈추고 딴짓하고 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그지? 근데 동기가 있다면 그걸 딱 잡아놓고 내가 이 정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속 갈 수 있지.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있고 또는 늦게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동기가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목표라고 하는 거. 목표가 없으면요 수업에 딱 들어와도 그 눈빛이 보여요. 눈빛이 보여. 선생님 입장에서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당연하겠지. 그래서 다시 말할게. 지금 현실적인 목표를 완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해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궁금하면 나한테도 물어봐. 계속 물어봐. 나 이런 관심 있는데요 하면 아이디어를 줄 수 있거든. 현사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격언들을 제가 한 항목당 하나씩 이렇게 배치를 해뒀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위대한 사람 목적이 있지만 그 외의 사람도 소원이 있을 거니까 소원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이 차이, 지금 이분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 차이는 뭐냐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노력할 각오가 돼 있는 목표야. 근데 이 소원이라는 거는 내 노력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공부라고 하는 거는 자기 노력 없이는 안 돼. 안타깝게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일단 준비가 돼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계획. 계획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말콤 포브스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이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고 자기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보다 현명한 거고 실행하는 거는 가장 현명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계획을 세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획이 몇 번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계획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계획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계획을 만들어내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계획 기준에서 내가 얼만큼을 못하고 있다. 더하는 학생은 장단컨대 없습니다. 계획보다 더하는 학생은 없어요. 얼만큼을 못하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게 돼요. 항상 인지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데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장기간의 계획. 우리 학생들 기준에서 장기간 계획이라 하면 1년 계획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는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계획도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 계획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일주일 계획을 잡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매주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성취도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표와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좋은 수업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거의 1, 2등 중요한 게 자기만의 비법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좋은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원 수업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시셔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앞에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수학 선생님도 퀄리티가 되게 높은 수업을 하는 쌤들이에요. 능력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 수업들을 듣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한 과목당 주 3회 학습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과학 수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을 해요. 수업날에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3월 이후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없는 날에 다 펼쳐놓을 거예요. 와서 공부하고 필요한 거 다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피드백. 3번에 이제 학원 언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피드백을 꼭 하셔야 돼요. 우리 겨울방학 때 과학 수업 들어본 학생들은 아마도 느낄 겁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다는 거. 내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 이전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피드백을 하면서 놓치고 넘어가는 게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기만의 비법서라고 하는 거. 비법서라고 하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 기준에서 O2, 완자, 개념풀, 개념이식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출판되는 기본 교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비법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책이 좋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물론 이제 책마다 난이도나 어떤 방향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한 3월 중순까지는 기준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법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 좋은 수업을 들어요. 퀄리티 높은 수업을 들어요. 근데 수업을 들어요. 이건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수동적인 겁니다. 수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들어서 이해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자기 걸로 체화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 최근에 우리 학원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계속 자기가 따로 선택한 교재를 갖고 와서 질문을 해요. 저하고 관계없는 교재를 갖고 와서 질문을 하는데 제가 되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학생은 반드시 자기가 무엇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기만의 비법서가 있으면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 있으면 그게 중심이 되고 수업에서 가져갈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돼야지 자기 공부가 됩니다. 수업만 들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럼 수업하고 수업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크잖아. 길잖아. 그럼 또 이제 그 반복되는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항상 내 머릿속에 그게 떠 있어요. 항상 머릿속에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공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자기만의 책, 부담 없는 책이어도 상관없으니까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해서 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고 습관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습관을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독이라고. 중독은 좀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제가 중독에 되게 약해요. 저 같은 경우 중독에 되게 약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되는 중독은 안 합니다. 근데 학생 때는 되게 재수없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공부에 중독이 됐었고요. 6시 새벽 웃지 마세요. 새벽 6시 50분부터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었거든요. 고3 때 독하게 했지. 그럴 때 중독이 됐었고 그 후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거에 중독이 됐었고 그건 이제 따로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 뭐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되면 반복도 하고 계속 생각은 깊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떠 있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그럼 그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창의성이 만들어집니다. 창의성. 요거는 이제 어떤 거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우리 학생들 학생부 쓰잖아요, 그죠? 학생부 쓰는데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내용이 되게 피상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잠깐 생각해서 뭐 쓸까 뭐 이렇게 고민해서 피상적인 것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기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수가 봤을 때는 얘는 찐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습관 또는 이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좀 진부한 얘기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자신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 공부를 하는 게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거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분명히 성장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내신 준비 기간 전에는 좀 더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일단은 학교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학교 기출 문제는 적어도 한 2, 3년간은 다 모아서 먼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니까 학교에 선생님들이 있고 한 과목의 선생님이 한 명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명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들이 어떤 지침에 따라서 어떤 난이도의 어떤 문제를 내고 있는지를 한 2, 3년 정도 보면 이게 추론이 가능해요. 나 이 정도 준비해야겠다.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면 저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강우 선생님한테. 그런 거 제가 다 얘기를 해둘 거예요.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요. 출제 선생님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마다 문제를 내는 어떤 방법이 매우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내신 시험 치기 전에는 한 4주 이상, 한 달 정도는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죠, 그죠? 5주, 넉넉하게 5주를 생각하고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6주는 좀 과한 것 같고, 5주 정도 생각하고 아까 첫 번째 주에 학교 기출 분석은 다 완료되고 이제 4주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지 라는 게 계획이 다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실행을 해야지. 잠깐 얘기를 하자면 진지하게 계획대로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해야 될 거에 한 10%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을 100% 달성하는 인간은 없어요. 성공하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아주 얇은 책이지만은 5주 플래너를 만들어서 이제 학원 이름으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할 거예요. 그 계획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해볼 학생들은 가져가서 신경 써서 이제 계획 만들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조금 아쉽고 답답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신 기간 때, 그리고 지금 여기는 고3 학생들인데 수능 전 한두 달,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때 마음이 좀 뜨는 학생들이 많아요. 마음이 뜨는 학생들. 수능 전 한두 달에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고3 미리 얘기를 할게요. 아직 고3은 아니지만은 그냥 돌아다녀요. 공부에서 그냥 다녀. 그러니까 마음이 안 잡히니까 앉아서 이제 집중이 안 되니까 화장실로 갔다 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도 고민은 있거든. 고민이 있는데 반드시 실패하죠. 그런 학생들. 오케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신 시험 잘 치는 학생들은 분명히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선생님들한테 잘한다기보다는 선생님 말을 좀 잘 받아먹는 학생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신 시험이 그런 거잖아. 지금까지 몰랐던 거 이제 이번 학기 반 학기 동안 배우면서 내 거로 다 체득시키는 과정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근데
시험 직전 1, 2, 3주 때 밀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학습 밀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2시간만큼에 공부할 수 있던 거를 지금 1시간만에 공부를 할 수 있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밀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얘를 이겨내는 학생은 잘 없게 돼요. 혹시 주변에 그런 학생 없었어요? 공부 좀 하는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되게 잘 놀다가 내신 기간 한 1, 2주 전부터는 얘가 되게 초췌해져. 완전 정신없이 공부만 하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압도적인 성적을 보통 만들어내거든요. 밀도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고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 시험까지 그렇게 준비가 되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강사진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실 거고 부모님들도 일부 아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학원의 강사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대표 강사 라인업인데 영어 선생님 이수연 선생님 오늘 못 오신 분입니다. 동영상으로 그 소개 영상 전달 드릴 거고요. 한재호 선생님과 수학 한재호 선생님과 영어 이수연 선생님이 이제 고3 수업을 맡고 계시고요. 수학 장도론 선생님도 고3 수업의 선택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학 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사드렸던 선생님들 중에 보면 이혜지 쌤 중간에 계시죠. 네. 그 다음에 홍수민 쌤 있죠. 10년 전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선생님들이 국어에는 이제 고1, 2 학생들은 최보훈 쌤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고3 학생들은 이제 전재림 쌤이 맡고 있습니다. 영어는 지금 기존에 이제 선생님이 한승 쌤 한 분이 이제 맡고 계셨어요. 고1, 2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 분은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아직 못 받아서 죄송하지만 못 올렸는데 소개드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고민을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선생님들이 참 수준도 높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케어가 더 필요한 학생들을 오랜 시간 붙잡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친한 선생님들 중에 2명을 제가 스카웃을 했습니다. 수학쌤은 이제 이종혜 쌤이라고 잘생겼죠? 이종혜 쌤이라고 성대 공대 출신인 선생님이 3월 5일부터 출근하십니다. 3월 5일부터 출근하시고 그분이 뭘 받냐면 지금 현재 수학반이 월수금으로 구성되어 있죠. 월수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수학반을 화목토에 배치를 할 겁니다. 화목토에 배치하고 이 선생님은 오전에 출근하십니다. 오전에 출근하셔서 10시에 퇴근하십니다.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지금 단과생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수업 시간에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쌤은 그 모든 시간 과정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자기 수업반 학생 아니더라도 다 받아줄 거예요. 이제. 그 3층에 우리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 3층에 이 수학생의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학생들 관리도 하고요. 모든 것들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3층은 3월 첫째 주에 이제 CCTV하고 모든 설비가 다 완전히 구성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좀 더 예민하게 관리가 될 거고 우리 학생들은 좀 더 예민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는 안예진 선생님이 소규모 반을 맡을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특히 우리 학원이 이제 고등학교 영어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고2 영어반은 지금 학교가 9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9학교 정도가 있는데 한 선생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정말 진지하게 잘 해주려고 하니까 더더욱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짜낸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최대 4학교 가능하면 2학교만 이렇게 3-4명이라도 묶어서 소규모로 지금 목표는 우리 내신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신반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반을 구성할 겁니다. 한 선생님 계신데요. 수업하십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3월 초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3월에 전체 학원 수업 시간표에 대해서 소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듯이 수업들이 좀 더 복잡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끼리 조율이 안 돼 있는 그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했을 때 중복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수학 아까 설명드렸던 수학생들은 당연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외 나머지 수업에 대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에 완료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부터 이제 문의를 하시면 확정된 시간표대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특히 뭐 학생들도 괜찮은데요.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 또는 학생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직접 또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좀 확인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